4번 찍었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딘데요? 어? 애들 몰라? 여기 있지. 저기 뭐 나머지 애들은 영상 보고 하면 되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풀어봅시다. 자, 1등급 다시 한 번 더 한번 정리해볼게요. 1등급 기준으로 한 문제당 1분 30초 기준으로 평소에 풀어야 되고, 쉬운 거는 1분에서 그 다음 1분 10초, 어려운 거는 2분까지 걸려도 된다. 초고 난도는 2분 30초까지 써도 된다. 따라 천천히 면밀히 봐야 할 때 집중해서 보고, 빠르게 제가 스킵할 건 스킵하면서 크게 넘어가야 할 때는 빠르고 이렇게 막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및 중심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 중간에 막 예시, 나열, 인용문을 갖다 버리면서 가도 답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빠르게 읽으면서 뭐예요? 패러프레이징, 반복되는 거를 열심히 다 읽을 필요 없다. 쭉쭉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된다. 판타지 소설 읽을 때, 뭐 무협지를 읽고 연애 소설 읽을 때, 야한 소설 읽을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존나 천천히 집중해서 읽다가 빨리 읽을 때는 대충 읽고, 우리가 속독을 배울 때 그걸 배워요. 속독 배울 때 뭐예요? 존나 집중해서 읽을 때는 이를 탁탁 하다가 드드드드 이렇게 읽다가 또 중요한 부분 탁탁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소설이나 소리가 핫하기예요. 어? 읽잖아요. 느낌 이렇게 읽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떠들 때는 졸라 집중해서 천천히 읽다가 바바바박 가다가, 누가 제1검식 무슨 그런 명칭까지 열심히 읽지 않잖아요. 그게 속독 기술이에요. 빈칸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항상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하고, 자기가 약하고 취약 유형일 때는 맨 뒤에 푸는 거예요. 원래 뭐 예를 들면 나는 순서 문제가 약하다, 맨 뒤에 푸는 거예요. 나는 빈칸, 나는 뭐 순서 문제 맞추기 A, B, C 어렵다,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뭐야 의미를 놓치거나 다시 읽어야 할 경우 일단 찍고 넘어가고, 시간 소비가 컸다가 멘탈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꿀팁. 주제 문제는요 절대 부분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문제 안에 똑같은 그 비슷한 문장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답이 안 돼요. 문제 안에서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똑같이 있죠. 답 잘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주제 문장을 똑같이 있다. 그 뭐 초딩 문제도 아니고 누가 그거 못 풉니까? 낚시예요. 빈칸 문제에서 비교 대조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A와 B, A와 B가 반대되는 내용이, 채은이는 예쁘다, 채은이는 못생겼다가 둘 다 있을 경우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뭐예요? 오답률 1위는 뭐예요? B가 그럴싸하게, A, B 있을 때 B가 그럴싸하게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답은 A인데 B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게 될 때가 또 많아요. 이럴 때 낚시를 조심해야 된다. 자, 문제. 디스가 가르치는 것은인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이건 이제 사라진 유형이고 이건 좀 뺄게요. 다음, 사람이 가르치는 대상과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두 문제 나오죠? 44번에 한번 나오고 앞에서 한번 나오는데, 항상 사람을 주인공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누구 수자는 세모,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서 주로 두 명이 나오고 세 명까지 나올 때 뭐예요? 쪽쪽쪽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파악하면서 갑니다. 두 번째 뭐예요? 목적 제목, 요지 주장 주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먼저 뭐예요? 20초까지 보기를 훑고 머릿속에 최대한 집어넣고 제시문을 읽으면 답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훑고 머릿속에 최대한 넣고 문제를 풀다가 답 나오면 탁 체크하고 가면 가장 빨리 푸는 비법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주제는 주로 위에 세 문장에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은 앞에 세 줄, 밑에 세 줄만 풀고 풀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능에서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방법이므로 우리는 요거를 추가해서 앞에 세 줄, 뒤에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채 우리는 중간도 읽어 나가자예요. 앞 세 줄, 뒤 세 줄만 풀고 답 체크하는 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심어는 무조건 뭐예요? 첫 세 문장 안에 있다예요. 그래서 보통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정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시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제 문제는 쉽습니다. 그 다음, 소주제나 핵심이라는 걸 빠진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아까 뭐가 주제였어요? 앞에서 온도와 플레이버, 맛이 중요했는데 온도가 빠진 보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온도와 맛이 주제인데 온도가 빠지면 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핵심어가 빠지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국어도 똑같습니다, 사실. 어법은 문제를 다 읽지 않는데 뭐예요? 보기가 들어있는 문장만 읽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해석이 필요할 때만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명사 문제나 이런 거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법은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필요 없고 느낌만 보면 된다. 느낌만 보면 된다는 말은 형용사 위주로 체크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 낱말은 뭐예요? 답이 continue를 답치였으면 답은 discontinue가 답이에요. 정반대가 뜻이 나옵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게 낱말 문제고요. 접속사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접속사 문제는 뒤집히면 however,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뒤집힐 때는 however이 나오고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유사할 때는 뭐 moreover, 게다가 in addition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흐름이 같은지 뒤집혔는지 보는 게 접속사 문제의 핵심입니다. 흐름이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 그리고 예시나열 구조냐 비교대조 구조냐가 존나 중요한 거예요. 도표는 알다시피 5번, 4번에 답 나올 때가 많으므로 뒤에서부터 풀어가는 게 도표 문제고요. 내용 일치불일치는 어떻게 푸냐면, 일치불일치는 이렇게 있잖아요. 빨리 푸는 방법은 1번을 읽고 그거 찾아서 날리고, 2번을 읽고 날리고, 순서대로 3번을 읽고 날리고. 문제가 1, 2, 3, 4, 5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1, 2, 3, 4, 5가 나오니까 순서대로 1번 읽고 날리고, 2번 읽고 날리고, 3번 읽고 날리는데 보통 4번, 5번에서 답이 되거든요. 4번 읽고 틀리면 체크하고 끝. 이렇게 일치불일치를 풀어가는 거예요. 일치불일치는 시간 싸움이다. 이런 거 시간 싸움이다. 그 다음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거. 자, 여기부터 흐름과 관계없는 거 나옵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건 뭐예요? 답은 주로 뒤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1, 2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이렇게 그냥 주로 있다시 무조건 뒤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흐름이 변하면 뭐냐면 답이 빨리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가 앞에 없는데 중요한 건 1번이나 2번에 있으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여러분 이건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뭔 말이냐면, 문장을 이렇게 있는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해석을 하고 가다가 분명히 없어야 할 문장이 끼어들어 있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끼어들어 있어요. 없어야 하는데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와 관계없는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마우스 얘기가 끼어들어 있어요. 컴퓨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있어요. 답이 틀립니다. 첫 번째가 소재와 무관한 겁니다.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우스를 얘기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긍부무궁입니다. 긍부무궁. 전체 내용이 긍정적이야. 컴퓨터는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가 근데 컴퓨터 많이 하면 눈 나빠지고 공부가 안 돼. 답입니다. 긍부무궁입니다. 전체 내용이 긍정이면 중간에 부정이 하나 끼어들어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컴퓨터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러나 컴퓨터를 활용을 잘하면 도움이 돼. 중간에 끼어들면 답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과 5번이에요. 답이 4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꼭 3번의 뒤와 5번의 앞이 잘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답을 4번이 무관하다는 걸 찾고 나서 꼭 3번과 5번이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을 때 보통 이 4번 앞에 접속사라던가 여기 3번 뒤와 4번 앞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3번과 5번이 연결이 잘 되는지를 보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넣는 건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비법은 없는데 그나마 내가 풀어 쓴 거예요. 뭐예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도 보통은 답이 뒤에 있는데 항상 1, 2번이면 어려우니까 1, 2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자, 주어진 문장을 넣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여기 맨 앞에 보통 접속사를 보통 좀 주게 돼 있어요. 문제마다 보통 however 나오면 개꿀이에요. however이 나오면 앞에 내용과 이 뒷내용이 다른 곳에서 답이 들어갑니다. however 나오면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잘해서 이 뒷부분은 그 다음이랑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앞부분은 여기랑 연결을 돼야 돼. 이걸 찾아야 됩니다. 처음 문장을 찾아놓고 해석을 잘해놓고
앞부분은 이 뒤쪽이랑 연결돼야 되고 이 뒤쪽은 이 뒤랑 넣으면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자,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이어질 글의 순서는 어떻게 푸느냐? 처음에 빈칸을 해석을 잘하고 A, B, C가 있잖아요. 무조건 B 또는 C인데 이 주어진 제시문 맨 뒤의 내용과 B 앞과 C 앞에서 어디를 스타트를 끊느냐가 사실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모칸 뒤에 마지막 부분과 B 앞부분과 C 앞부분에서 뭐로 시작하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B부터 시작한다는 걸 찾으면 이번에는 B 뒷대가리와 A 앞대가리가 연결되는지 C 앞대가리가 연결되는지 찾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개를 찾아놓고, 자, 또 C 뒷대가리와 A 앞대가리, 항상 어디 뒷대가리랑 어디 앞대가리가 어디가 뒷대가리랑 앞대가리가 연결되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BA가 B 뒷대가리가 A 앞대가리랑 연결된다는 걸 찾았으면 BA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답은 C가 맨 앞에 오는가 끝에 오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세 개 다 찾는 게 어려우면, 난이도가 높으면 애매하거든요. 애매할 때 팁은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또는 C 다음에 A라는 건 알겠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세 개 다는 모르겠지만 일단 C 다음에 A인 건 알겠어. 그래 놓고 뭐예요? B가 C 앞인지 맨 뒤에 오는지는 B 내용이 결론 부분인지 앞인지는 이제 이렇게만 찾으면 그나마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 뒤가 항상 뒤와 앞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갈 수 있는 가장 푸는 유형입니다. 방법입니다. 요약은 개꿀이에요. 요약은 솔직히 개꿀이에요. 자, 요약 한 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빈칸 요약 이렇게 있죠. 항상 여기를 먼저 해석하고 푸세요. 여기를 먼저 읽고 내용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의 보통 반이 이렇게 보통 나뉘어져요. 여기 앞에 있는 A는 거의 99% 여기 절반과 관련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B는 나머지 절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반쯤 왔을 때 핵심어나 핵심 내용이 A와 관련이 있고, 뒤에 절반의 핵심 내용이 B와 관련이 있어서 주제를 대놓고 요약해놨기 때문에 주제 먼저 읽어놓고 문제 읽으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40번에 난이도 높은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40번 문제는 항상 난이도가 항상 70%, 60% 내지 50% 이하 떨어지는 문제가 없어서 요약은 내용이 쉽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문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빈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와 문맥을 다 파악해야 되는 초고난도무로 주제와 내용까지 다 찾아야 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빈칸은 비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법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수업 들어갑니다.